서울의 소리 백은종입니다. 요즘 많이 시끄럽죠. 미친 김한원이라는 자가 5.18을 북한 지령에 의해서 일어난 폭동이다. 미친 김한원의 말까지는 좋은데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까지 미친 김한원을 따라하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이번에 일어난 사태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역사 왜곡을 넘어선 역사를 폄훼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긴급히 지금 국회 앞에 온 시민 전라남도 광주에서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또 옆에 분노한 우리 또 어르신 또 모셔다가 저희가 긴급 자유한국당 응징 방송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여기 제가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기 장현식 어르신은 노원구에 사시는데 이 소식을 듣고 분을 참지 못해서 지금 국회 앞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을 제가 모셔왔고요. 여기 김범태 지금 대표님은 당시 조선대학교 법대 1년생으로 5.18 광주 민주항쟁 시민협상 대표를 하신 분입니다. 우리 또 문승훈 선생님은 지금 역사 선생님으로서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 기획위원으로 5.18 당시 학생이었습니다. 직접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대표님, 네. 당시 협상 대표로 들어가셨으면 상당히 활약이 지금 많으신 분 같은데 시민협상 대표로 지금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이 사람들이 미친 김한원을 따라하는 이런 5.18에 대한 왜곡, 폄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차마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5.18 당사자로서 그리고 당시 그 어려운 국면을 좀 해결해보자 협상 대표를 맡았던 개문구가 막 붙어서 그랬던 한 사람으로서 실제 좀 몇 년 전부터 김한원, 박승춘 이런 사람들이 TV에 나올 때마다 그런 트라우마에 의해서 그 사람들 죽이고 싶은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그런 분노에 불을 지피는 이런 행태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고요. 특히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3사람이 김한원 미친 사람 표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정신분열증 환자, 정신병자 이런 표현이 가하다고 생각되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적어도 국회에 와서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 거고 그분이 끊임없이 5.18과 관련한 역사왜곡, 폄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적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런 책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분노를 느끼고 이것은 민주 세력을 분열시키고 또 그들만의 따리를 틀고 있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어떤 활로를 찾고자 하는 그런 것이다 생각돼서 정말 이번에 전 국민이 응징해야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제가 미친 김한원을 했는데 광주에서 올라오신 유족이나 또 피해자분들 이분들이 그저께 제가 인터뷰를 한 제가 말씀하시는 게 미친 김한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탓을 안 하고 그러다 말겠지 하고 그냥 놔뒀는데 결과는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크게 벌어졌다. 이래가지고 더 분노를 하시면서 이번에는 그것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문승훈 선생님 당시 학생으로서 5.18 민주항쟁에 깊숙이 관여하신 분으로 지금 굉장히 정말 슬프고 참 허탈하고 이런 심정이시겠습니다. 좀 우선 먼저 현재 이런 상황들에 대한 그런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참고로 그동안 한국사를 가르쳐 왔었거든요. 예, 예.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2월 14일 1909년
해필이면 그 박정희가 죽은 날 예. 10월 26일인데 79년 10월 26일인데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1909년 만주 하얼빈역에서 10월 26일 날 예, 그렇죠. 이또 히로부미 향해서 빠바방 그래서 했습니다. 탕탕자리라고 넣어줘. 예. 10월 26일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잡히셔가지고 2월 14일 날그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예. 2월 14일은 아, 그런 날이네요. 오늘 그 안중근 의사님께서 바로 사형 언도를 당하시고 아울러 다음 달 3월 26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안중근 의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러세요? 뭐 14일이 뭐 발렌타인데이냐 이런 싸가지 없는 짓을 하지 말고 그런 우리 얘기가 아는 요즘에. 사이에 숙모하고 그 추모해라 이게 가르치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아침에 이제 올라왔는데요. 이 싸가지 없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진 어떻게 보면은 사람 입으로서 도대체 할 수 없는 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분 그리고 이건 뭐 사람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그 지모 씨 이것은 정말로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가시면 좋게 들어가야지. 바로 이분들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가 아주 그 망해가는 이런 꼴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1980년에 당시 총학생회장님이셨던 우리 박관현 선배, 박관현 회장님 밑에서 여러 가지 시 그리고 유인물, 그 어떤 학원 내 민주화,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 전남대 총학생회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여러 가지 활동 사항을 기획하고 정리했던 사람입니다. 아울러 이제 나중에 5.18 시위에도 참가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유가 돼가지고 저는 뭐 개헌 프로그램 위반에다가 또 내란죄 이걸로서 그 재판에 회부되고 학교는 제적당하고 수감 생활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정당하게 그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망언을 벗어나가지고 망동 내지 미친 짓거리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께서 이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죠. 그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뭐 이런 당들 이런 당 그 노태우 정부부터 이명박근혜까지도 국가 기념일로 제정을 하고 이미 인정된 상황 아닙니까? 이네들이 이걸 번복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그 어떤 그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 그 장현식 어르신께서 이걸 보고 지금 87이시면 굉장히 노령이신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취해 국회 앞까지 나오셨는데 이걸 보면서 역사를 뒤집어 버리는 이런 자유한국당의 만행 어디 국헌문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텔레비에 뉴스를 보고서 너무 황당하고 참을 수 없는 그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냐하면 5.18 민주화 혁명은 사실 역사적으로 그것이 민주주의를 되찾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년이 흐르고 지금에 와서 인민군들이 온 난동이다. 인민군들이 와서 그런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그때 그 자들이 뭐 했습니까? 인민군이 내려오더라까지 광주까지 내려오더라까지 그걸 봤으면은 그걸 알았으면은 신고를 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막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서 그거 말하는 그 동기가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고 그 사람 지금 국가보안법으로 그 사람들 처단을 해야 됩니다. 국가보안법이 지금 살아 있어요.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됩니다. 인민군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건 그것들 국가보안법으로 잡아서 넣어서 사형시켜야 돼요, 그놈들. 그렇고 거기다가 또 국회의원들을 한술 더 떠가지고 국회의원들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그런 일이 어디가 있었느냐 거기서 혼을 내고 다시 그런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할 사람들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거기가 동계에서 같이, 그렇지, 빨갱이가 놀아서 했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국회의원입니까? 이게? 나 이런, 정말, 미치광이, 이거, 고급 두뇌들, 환장하고 있어. 그냥, 요리침이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충분히 그 심정 이해되겠고,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일반 법무만 또 못한 시중 잡배 같은 국회의원이 지금 수도 없이 많다. 그 중에 제일 입마개를 해줘야 될 김진태, 춘천에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김진태 뽑아놓고 지금, 지금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청와대 앞에가 어제도 1인 시위하고 이랬는데, 이런 그 시중 잡배만 또 못한 이런 국회의원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 뭐 총선이 이제 곧 1년 남짓 남았는데 우리가 잘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 김업태 대표님, 예. 그 당시에 그렇게 그 협상 대표로 참여하면서 좀 현장감 있게 좀 알려줄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왜곡하고, 예. 어때 북한군이라도 보셨습니까? 그 당시 참여하셔서. 좀 한번 이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황당해서 입이 열리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전옥주, 원래 본명은 전춘심 씨입니다. 전춘심 누나하고 같이 20일 저녁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시가지를 돌고 이렇게 참 시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21일 새벽에 신역에서 저희들이 시신 2구를 수습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전까지, 예를 들면 20일 전까지는 사실상 이러저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뭐, 누구를 찔러서 어쩌니, 유방을 찔러니. 근데 실질적으로 목도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21일이라면 1980년. 그렇죠. 21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0일 전까지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목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왕설래했습니다. 그러나 21일 새벽에 저희들이 시신 2구를 직접 수습함으로 인해서 이게 현실이구나. 그 당시 시신 상태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훼손된 상태, 총상을 입었으니까. 보기도 참혹할 만한. 그렇지요. 적어도 볼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그 시신을 수습하고 난 뒤로, 직접 이렇게 계엄군들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구나, 이런 현상을 보고, 그래서 실상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전 시가지를 그 시신을 차 뒤에 매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일방, 이런 현상을 보고 더 이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계엄군하고 대치 상태에서 도청 앞에서 우리가 협상 대표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사람이 협상 대표로 들어가고 그쪽에 계엄부대장과 장영필 지사와 이렇게 해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한 10여만 명의 광주 시민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다들 알 수 있다시피 그냥 같이 유당 사람들이었지, 북한군으로 식별될 수 있는, 북한군으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도 그 외에 한 열흘간 동안 27일까지 어떤 누구도 북한군의 소행이랄까, 북한군의 외형적 모습이랄까, 이런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요. 실제로 행동 거지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 젊은 학생들만 또 시민 거리에 나온 게 아니고 일반 대중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는 면허 없이 다 나와서 면허 없이 나왔기 때문에 북한군으로 의심할 만한 그 어느 흔적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왜곡하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소리.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지금 자한당의 뿌리인 노태우 정부 시절의 민주화 운동으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5.13 특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살짝 정리가 됐습니다. 바로 그 뿌리인 그들의 당이, 그렇게 지금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한당의 시 국회의원들이 그 정신 나간 그 지만원 씨의 어떤
그런 행동에 부안해동해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겠군요. 지금 그 서청원 의원이라고 아시죠? 예. 그 찻대기 하다가 두 번이나 전과가 있는 그 감옥을 두 번이나 갔는데 그 친박 뭐 해서 박근혜를 지금 예. 저렇게 국정농단을 하게 만든 친박 왕친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한국 그 특파원으로. 기자로 해서 예. 거기 갔는데 그 당시에 사진을 어제 한국일보 봤는데 그 이렇게 이런 게 있더군요. 북규는 경거망동하지 마라. 이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진을 저도 처음 봤는데 어제 한국일보에 서청원이 당시에 취재했던 상황들이 구글을 나왔는데 그 당시에 봤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다. 막 뭐 시민들 그런 상황에서 하나 불상자도 없었고 정말 안정된 그런 광주 치안 상태였다.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서청원이 그 당시 쓴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김범태 대표님은 북귀군을 한 명도 못 봤다는데 혹시 또 우리 문승원 선생님은 또 어때 밤에라도 하나 그 지만 미친 지만이 주장하는 걸 봤는지 그 당시 상황도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 며칠인가 모르고 21일인가 22일인가 할 때 저는 17일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예. 상황이 이상하다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남대 총학생회도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17일부터 집에 안 들어갔었는데 16일부터 집에 안 들어갔었어요. 16일 날 그 강주에서 지금 그 5.18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라남 도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집회가 있었고 해가지고 이제 잠시 이제 이제 시위가 학생들 시위가 이제 주춤하고 있던 중 이제 좀 기분이 이상해서 이제 총학생회 임원들이라든지 하여튼간 집행부 팀들은 전부 집에는 들어가지 말자 해가지고 저도 안 들어가고 있었는데 하여튼간에 17일 24시 17일 약 20시부터서 입이 건거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5월 17일. 네, 전두환 그때 계획이 뭐였는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그때서부터 막 건거기 시작했고 이제 대다수 사람들 도망치고 그러면서 이제 18일부터서 됐는데 21일인가 22일인가 전남대 법대 다니는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같은 친구인데 이때 뭡니까 그때 당시 이제 녹화해 놓은 독일 무슨 기자 그 방송에 나오는데 애국가 딱 부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개헌군들이 총을 쏘거든요. 총을 쏠 때 제 친구가 바로 IMC에 아파서 총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그 무렵까지 계속 집에 안 들어가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제 조카들이랑 같이 저를 찾으러 다녔던 거예요. 그때 강주 인구가 제 기억으로는 약 80만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은 요 조그마한 인구였고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그리고 무슨 또 이웃 사람이 같이 자기 아들 자식들을 찾으러 도청 쪽으로 오는 거겠죠. 저희 어머니도 저도 멀리서 한번 봤었는데 제가 도망쳤죠. 저희 어머니는 이제 모르고 저 찾으러 그냥 가갖고 그냥 안 된다고 이제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그렇죠. 어머니는 못 보고 그런데 문 선생님 봤다 이거죠. 어머니랑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뭡니까 경물에 총 쏘는 그 맞은편에 어머니는 이제 길가에 있었고 또 고등학교 다니는 제 조카는 아까 제 친구랑 같이 있는 모양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 제 조카 옆으로 총알이 이제 뚫고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즉각적으로 이제 기독교병원에 후송돼가지고 약 7년 전인가 그러니까 몸 앓다가 결론은 이제 젊은 나이에 애기 둘만 막 결혼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렇게 됐었거든요.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 없었습니다. 보도 못했었고 보도 못했었고 정말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가. 저는 그 계엄군의 만행만 봤습니다. 그래요. 지금 정신병자라고 우리가 대다수 국민들은 하는 지만원을 따라 하는 대한민국 제1야당 자유한국당 정말 이자들 특히나 원내대표 나경원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지만원의 주장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 식의 지금 그 나경원이라는 저는 나경원 씨를 토착 외구를 넘어선 일본 간첩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방송이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만 그 사람도 지금 어떤 그 김병준 대표는 뭐 사과도 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나경원 대표는 제가 관상을 보니까 눈이 동글동글 겁이 많은 사람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우리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켜서 지금 오늘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뚝뚝 떨어지는데 이번 기회에 자유한국당을 아예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르신 이 분노를 참다 못해서 시를 써가지고 오셨다는데 한번 시 좀 한번 낭독해 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들고 오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시인 장현식 1980년 5월 18일 피로를 든 광주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음을 명철한 믿음으로 세월 속에 새기소서. 멀찍이서 바라만 봐도 가슴에 총을 쏘아 주겠다. 눈을 마주친 숙녀의 젖가슴에 총칼을 박아 찔러댔다. 그날의 그 붉은 피덩이 눈물을 피받아 정말 잊지 말아다오. 눈을 감고 귀를 덮고 입만 살아 헛소리하는 선량들 때문에 겨울비가 내린다.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는 역사의 은좌에 계시는 영혼의 소리가 밤낮 가리지 않고 들린다. 눈물 어린 몸으로 가신 임들께 호시열도 없게 만드는 고목 두레들 보면서 나는 가슴으로 운다. 가슴으로 운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선생님 시를 들으니까 숙연해지네요. 참 다시 한번 분노가 끌어오르는데 저도 상당히 다혈질이라 저는 막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인데 정말 욕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김 대표님 이미 법적이 아니라 그 자기들 자유한국당 전신에 노태우부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까지 지금 국정농단 희대의 사기꾼 감옥에 가 있는 박근혜와 이명박까지도 이미 인정하고 이런 사안인데 왜 이네들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자유한국당 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자유한국당 대다수가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집권을 다시 해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떤 남북 어떤 정상회담이나 남북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얘네들이 이제 먹히지 않을 빨갱이론이 북풍이 안 먹히니까 이걸 대체해서 이걸 찾아내려고 하는 모양 같은데 저는 자유한국당에 세 사람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김정준이 머리 축이는 것도 저는 정말 눈 가리고 앙호한다고 보는데 왜 법적으로 이미 확인되고 자기들의 들이 만들었던 대통령들까지 인정 두 번에 대해서 왜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자꾸 저렇게 몰아가는 건데 동조하고 있는가. 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 자유한국당 지지자 70%가 뭐 제명을 하면 안 된다. 그럼 보십시오. 자유한국당 지지자는 강주가 북한군이 와서 했다는 걸 70%는 믿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냐. 왜 이게 벌어지냐. 지금 가짜뉴스를 번하는 정규재 뭐 이런 신의 한수, 김문수 요놈 또 저 홍발정 등등이 이거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리니까 사람들이 종교에 세뇌되듯이 세뇌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생각하시고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입니다. 그 핵심 속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화두가 있는데
그 적폐청산 그 화두 속에는 어찌 보면 과거에 그들이 잘못했던 친일, 매국적 행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라도 엄한 처벌이 가해져야 된다. 그러한 것이 계속 묵혀져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망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그들이 과거에 그 북풍을 일으켜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북풍으로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 간에 북미 간의 평화의 무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쇄하고 만회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신북풍이다. 그것은 과거에 그들끼리 뭉쳐있던 적어도 밑바닥에 있는 30%를 좀 더 확산시켜 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중도층에 있는 아주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깊숙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경제 문제로 조금씩 지지도가 낮아지고 국민들이 이반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틈새를 노리고 그들은 이런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은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상 대응 방안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만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그저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또 그 수계라고 하는 전두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재판에 해보를 못하고 금년 3월까지 넘겨가고 있는데 계속 그런 핑계거리를 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응징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되어 있었던 양승태가 구속 기소가 되어 있지만 그들을 떠받치고 있던 이런 세력들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차례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정말로 정의를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업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촛불 정신을 이어가야 이런 세력 더 이상 준동하지 않고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 대표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누구보다도 그 당사자인 광주의 그 항정의 피해나 유족 분들 분노가 더 클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뉴스타운이라는 그 숫골 언론이 지금 천두에 서가지고 지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타운을 상대로 좀 대단한 몇백억의 손배소를 좀 제기해서 그 뉴스타운 사장놈 구속됐다 다시 나오고 또 손상되는 그 불법 폭력 집회하다가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2심에서 나오고 이러는데 얘네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무서워하는 건 돈이기 때문에 가봐야 감옥 몇 개월 사는 거 안 무서워하고 그렇지만 엄청난 손해배상이 들어가면 아마 발 빼지 못할 거다. 뭐 그렇게 좀 그렇게라도 응징을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문 선생님 지금 김 대표님 말씀 들으셨죠? 그 역사 선생님으로서 역사를 잘못 가르친 부분에 대한 반성도 이 자리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걸 우리가 응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저는 그 전남대 4대 국사교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당시 그 실정으로는 졸업하면은 막바로 해당 국공립 중고등학교로 임용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박정희 시대 때 박정희 개새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내에서 집회는 시위를 부교 안교부에 끌려가는 그 남산으로 주도했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78년도 제적당하고 또 구속했었고 또 80년에는 다시 복학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5.18과 관련해 가지고 일했다 해서 이제 내란 개헌 전 그때 당시 내란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아유 전두환이 보통 거 아니더라고요. 뭐 고문도 많으셨겠네요. 그렇죠. 몸은 괜찮습니까? 몸은 이제 우리 김범태 박사님께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가서 맞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몸이 상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성형이 불량하다 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성형이 불량하대요.
이미 그때 당시 민주화운동으로서 그때 당시 사면 복권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발령을 안 시켜주대요. 그 이후로 그 뭡니까 전두환, 그 다음에 노태우, 그 다음에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해주라 하니까 안 해줬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속으로 가져왔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이때는 해봤자 무슨 소리하고 자빠서 나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학교로서 그토록 요원했던 선생님을 해보지 못하고 이제 학원에서 선생한다라든지 나중에 어떻게 이제 또 그 잘 안 되겠길래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또 어디서 어느 대학에서 시간당 살았는지 그런 것은 좀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모르고 정말 이런 그 어떤 지금 광주 항쟁에 연관된 일 때문에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 주신 우리 선생님 수많은 분들이 5.18 때 돌아가셨어요. 네. 저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살아있는 자로서의 어떤 이 뭡니까 빛이 있거든요. 돌아가신 분들한테. 그래서 항상 그분들 생각하면 5월달만 되면은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저도 미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상적으로 미쳤다가 다시 6월 되면은 회복하고 여러거든요. 아마 강주 시민들은 거의가 다 5월달만 되면은 그런 증후군에 이상스러운 증후군에 조용히가 아니라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은 가끔 가다가 술집에서 매상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빚진 자의 고통으로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18의 정당성, 역사성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투쟁을 해가지고 실제 검증이 돼가지고 이 뭡니까 이명박, 박근혜, 또 노태우,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 이런 시절에서도 전부 정당하게 이제 검증되고 평가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최근에 와서야 아까 집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쟤네들은 물타기, 아마 귀신들 지 혼자 죽기 싫으니까 아마 물타기 하려는 그런 아주 나쁜 그것도 왜 민초들한테 국민들한테 자기들의 잘못을 그런 식으로 해서 물타기하면서 감추려고 하고 또다시 국회의원 재선을 갖다가 노리려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작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미쳐도 웬만치 미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냐 어젠가 그젠가 우리 김진태 의원께서 이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김정숙, 뭐 어쩌저쩌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그 박정희 시대 긴급조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선언문도 이제 뿌리고 그랬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랬었어요. 특히 어르신들 얼마나 박정희가 보기 싫었으면 이 술집에서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에이 박정희 개놈의 새끼 한마디 했더니 잡혀가가지고 징역 아마 2, 3년 받으셨어요. 제가 그 뭡니까 그 두 번 감옥에 갔을 때 전에 이제 그 8년도 들어갔다 7, 9년도 아마 후반기 무렵에 나왔는데 그분이 80년에 이제 보니까 또다 그때까지도 계신 거예요. 아니, 그분도 역시 5.18 관련해서 들어오셨는데 하여튼 이거 도대체 뭔 꼴이다냐.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그 옛날에 민주공화당,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민정당, 그 다음에 신한국당, 그 다음에 한나라당, 또 그 다음에 새누리당, 어떤 놈들끼리 누리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뭐 지금 이름이 뭐죠?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자유매국당 같기도 해요. 완전히 보니까 이 정신 나간 놈들 집단이 자한당 그룹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놈들 국회의원 시켜주고 그런 놈들을 하나 제명 하나 못 시키는 이 정당이 어찌 감히 국민의 의견을 공론화시키고 그 정책으로 반영하고 그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 차제에 이 자유한국당 해체까지 가야 된다. 그런 것이 바로 적폐청산의 지1호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한테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졌다면은 진짜 촛불 정부답게 그동안 쌓여온 이 적폐, 이 나쁜 이놈들에 대해서
깨끗이 한번 어찌 됐든지 간에 청산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우리 아까 선생님이 이제 그 시를 낭독을 해주시고 시 구절절 그렇게 써오시면서 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그 자유한국당 우리 어르신은 저보다도 20년을 더 사셨고 더 많이 봤잖아요. 그 이승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분노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분노를 가지고 계신지. 이제 뭐 사실 지식은 별로 없지만은 분노는 느낀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도 이렇게 저에게 이제 그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부정을 부정하지 않고 흐르는 세월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정을 부정 않고 흐르는 세월이기 때문에 적폐청산 지금 금방 말씀하셨고 제발 적폐청산을 해달라고 하지만은 어렵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부터 계속 이렇게 나왔는데 이승만 정권 때부터 반드시 친일 세력 군상들을 싸그리 청산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그 이승만이가 왼발 참 양손으로 다 이 사람들을 포고용을 해가지고 써가지고서는 거기서부터는 계속 부정이 쌓인 거예요. 하다못해 어쩜 우리들이 다 알고 있지만은 면싸움 속아서 무슨 증명 하나만 내려고 하더라도 담배값을 줘야 증명을 띄었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을 간 사람들도 요즘은 참 여러 선생님들이 다 보셔서 알 거예요.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또 어디 장관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은 아들들 군인 보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에 뭐 요리 기수 핑기수 되고 저리 기수 하나도 안 보냈어요. 6.25 때 나가서 죽은 사람들 전부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농촌에 계시는 분들도 논밭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가서 싸매가지고 갖다 돈 주면 바로 제대해 나왔습니다. 봐도 바로. 그게 그것이 그런 그 부정이 그때부터 딱 척결해 나왔으면은 지금 이런 적폐청산이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해도 어서 새로운 정부가 생기면 하겠다. 부정부패를 없애겠다 하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 적폐청산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뭔 말을 하는 거는 정치보복으로 한다고 한 거예요. 요놈 싸가지 없는 놈들이 지금 나온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정치보복으로 한다. 그러니까 미징미징하고 정판 정말로 그냥 적폐청산을 가감히 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놈들 같은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어르신이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휘말려 들어간다는 말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을 방법 하나만 좀 꼭 말씀해 주세요. 어떤 힘으로라도 적폐청산 해야 됩니다. 해야지요. 안 하면 또 다음 세대, 다음 정부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예. 휘말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예. 다시 우리 국민이 제 생각은 그래요. 촛불을 드는 방법이 없다. 지금 광주에서 10만 촛불을 들기로 하고 서울에 올라오기로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광주에서 촛불이 다시 발화돼서 전국적으로 퍼졌으면 좋겠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한 10,000여 명 모아놓고 한번 했어요. 하긴 했는데 그 촛불하고 달리 광주에서 지금 충장로에선가 한다고 지금 들었어요. 그 촛불이 이번 주 토요일에 전국적으로 오후 4시입니다. 퍼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우리 선생님 말씀 정말 그 6.25 때 돈 주면은 다 나왔다는 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돈 있는 자식들은 전쟁 안 가고 안 죽었다. 돈 없는 우리 그 어떤 마을에서 몇 명씩 다 죽었잖아요. 근데 부잣집 아들은 군대도 안 가고 안 죽었어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 내려온 부분인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 그 당시는 어떤 백으로 부정부패만 저질렀는데 지금은 역사를 왜곡시키고
네, 대한민국의 그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그렇잖아요. 건국도 부정하고 김구 선생이 빨갱이라고는 안중근 의사가 테러범이라고는 이 김한원 이놈 그렇습니다. 안중근 의사한테 총을 주고 뭐 이봉창 의사한테 총을 줘서 김구가 빈라덴 같은 테러범이라고 해서 저는 매국노 이마에도 내가 써놨어요. 매국노 김한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우리 어르신 말씀 이어서 제가 국민이 다시 뭔가 해야 된다. 맞습니다. 다음 선거 때 대통령을 나경원이나 홍준표 아니면 김진태가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럼 김 대표님. 예. 그 미친 지만원 저는 미친 지만원이라 이 사람 주장들 또 제가 유튜브에 지만원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다 밑에 댓글에 유공자 밝혀라 하는데 어저께 제가 기사 보니까 어디 강주 어디 사무실 지하실 가면 다 있다고 하더라고 유공자 명단. 그래서 명단 공개를 지금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그건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법으로 불법이라 다른 유공자 명단도 못 밝히고 있다. 뭐 월남 찬정용사 유공자나 이런 사람들도 안 밝히고 있는 게 뭐가 있어서 안 밝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밝히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밝히는데 이 지만원 미친 지만원 추종자들 졸개들은 이거 가지고 지금 왜 뻗어도 못 밝히냐. 이게 말이 되냐고 불법을 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이제 우리 순진한 국민들의 귀를 예. 눈을 예. 가리고 현혹시키는 거죠. 예. 그 5.18 유공자가 숫자 굉장히 됩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때 당시 수감되었거나 부상되었거나 사망자거나 행방불명자거나 수천 명인데 사실상 그분들 속에 가짜가 있다라든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믿게 돼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나 행방불명됐거나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심정적으로는 그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것을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은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우리들 입장에서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다쳤고 행방불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그때 당시 광주시 통계가 한 2,000명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그 사실인데. 당시 사망자 우리는 그렇죠. 2,000명으로 들어왔는데 200명인가 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실체적 진실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그것은 그때 당시 독재 군사정부가 왜곡시켜서 숨기고 있는 비밀이지요. 오히려 그런 것이 드러나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가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퍼뜨림으로 인해서 아직도 그 사실 잘 믿지 못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좀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예. 국회의사당 앞에 당시 계엄군에 의해서 돌아가신 유명을 달리한 우리 희생자 영령들 사진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시고 지금 전시 네, 전시. 바로 그 언제까지 얘기입니다. 하실 겁니까 전시? 지금 아마도 이 사태가 이런 끔찍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무리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눈으로 확인했을 때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예,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정보기본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불가할 뿐더러 실질적으로 독립유공자는 명단이 공개가 되고 그 외 여타 보훈처 관계 대상자들은 일체 개인정보가 노출이 안 되도록 법으로 이미 서울 행정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또다시 기만하기 위한 현혹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근데 아까 오늘 한겨레 신문 어제 났는데 그 5.18 그 관계자분께서 어느 어디 그 사무실인가 그 기념하는 그런 사무실 지하 가면 지금 4천 몇 분이 명단이 있다 가서 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도 이제 5.18 기록관에 네. 기록관에는 그것이 이제 명단 리스트 공개하면 그거 자체 위법이니까 네. 할 수가 없지요. 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5.18 유공자 명단만 공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현재 독립유공자, 순국선열이나 독립유공자분들은
명단을 공개했지만 그 이후에 뭐 그 6.25 때 그 돌아가신 분들이나 이런 그 부상을 입으신 분들 명단은 공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맞습니다. 미친 지만원 추종자나 그 졸개들은 그걸 트집 잡아서 광주가 무슨 크나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못하는 것 마냥 그 유튜브에 많은 그 가짜 뉴스를 하는 태극기 모독단 수국 꼴통들이 그 짓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라. 제발 우리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 국민들은 미친 지만원 말을 믿는 게 말이 되냐. 여러분들 자존심도 있지 않냐.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그 문 선생님 네. 그 가짜 유공자 있다고 하는데 한 명이나 본 일 있습니까? 정말 나는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저런 논리로 우리 이걸 갖다 민주항쟁을 이렇게 폄하하고 망언을 하는지 그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그 국회의원 작자들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정의봉 여기 있죠. 이게 네, 지금 한번 때려버렸어요. 이 정의봉이 이게 누가 만든가 하면 박기서 선생 아시죠?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를 지금 지만원 추종자들은 애국자라고 해요. 저거 제 앞에서 이 안두희를 때려 죽인 그 박기서 선생의 그분이 직접 이걸 만들어서 좀 보급을 한 걸 제가 하나 얻어다 놓은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좀 중립도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미친 지만원 졸개들을 빼고 이걸 긴가민가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먼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때 당시에 그 돌아가신 분들이 2,0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마 200명? 200명 정도. 좀 그 못된 걸로 지금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아니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그 트럭에 싣고 어디 갔을까? 왜 쏘았을까? 왜 찔렀을까? 그때 당시 돌아가신 분들, 총에 맞아 쓰러지신 분들, 대검에 찔려가지고 부상당하신 분들 돌아가셨을 때, 참 이거 아마 지금 항쟁 사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얼굴 시신들을 갖다가 어디로 갖고 간지 아세요?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청소차 있지 않습니까? 예. 청소차에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망월동 구묘역에다가 감회장했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내 친구가 죽었을 때 그 옆에 아는 사람이 우선 들고 가고 그러다가 리어까지 실어가지고 망월동까지 가고 아주 그 돌아가신 시신에 대해서 그 존엄하지 못하게 안장했던 그런 사진들을 보면은요 정말로 눈물이 납니다. 하여튼간에 가서 보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2,000명 이상이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어쨌든 정부 발표에 의하면은 한 200명, 뭐 실제 지금까지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돌아가셨다. 근데 어찌 됐는가는 몰라도 지금까지도 강주에는 아주 많은 유언비들이 많습니다. 현재도요? 시체 못 찾는 분들. 그때 당시에는 이 대한민국 상에 아주 그 절대적인 빈곤 상태였기 때문에 넉마주의 분들이 워낙 많으셨어요. 많았죠. 주소도 없고 거주지도 이렇게 불분명. 뒤에다 이렇게 메고 이게 예. 집게로 딱딱 예. 집어서 다니는 분들 요즘 그래서 젊은 이제 사람 모를 거예요. 아직도 그 누가 왜 총을 쏘게끔 했는가? 총을 쏜 그 팩트 사실은 남아 있는데 왜 총을 쏜 명령권자는 없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왜 시신이 많이 없어지고 지금도 어딘가 생매장 되어 있다는데 행불자들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찾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다시 한번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정당한 올바른 사람들로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이 자한당인가 하는 이 하여튼 이상스러운 당에서 추천하는 이런 몰상식한 사태. 이것을 대한민국 사람들 강주 시민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정말 썩어 빠진 정답. 자기들이 감히 망월동에 와서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래서 와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했는데 그것도 바로 그 뭐라 합니까 그
그 비아냥 그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 한번 그렇게 해봐라. 우리는 어차피 지 방향대로 나아간다.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려면은 야무닥지게 즉각적으로 사람들 뭐 대표로 나왔든 안 나왔든 제명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맥락에도 뭐 당규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을 그것도 뭡니까? 그 제명시키면은 국회의원 할 수 있더만요. 그런데 그것도 국민의 우롱한 거고 지금 그렇죠. 쉽게 말해서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심각함을 못 네, 느끼고 그런 있고 것 같아요. 김구 선생을 매국노라고 하는 이게 지금 그 옛날 같으면 김구 선생을 매국노라면 길거리에다 매맞을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한 절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그렇습니다. 그게 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참 지금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일만 보더라도 나경원이라고 하는 사람, 당 대표 아닙니까? 그 자유한국당 아마 대표죠. 원내대표. 원내대표인가? 원내대표인데, 그 나경원 대표 말하는 게 좀 뭔가 좀 모자라지 않는가 싶어요. 무엇이 모자라냐 하면은 이번 사건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광주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아니 그게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죠. 그렇지 않고 그걸 전제를 깔아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봐야지요. 야,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 그 밑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춤추지 않겠습니까? 아예 그 광주 시민들에게 이렇게 아픔을 또 주냐 말이야. 이게 어디서 이런 말 따위를 하느냐 하고서 이게 이렇게 나무라 그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광주 시민들을 마음 아프게 했으면 야, 이거 분통이 터질 말입니까? 아닙니까? 그 정의를 본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선생님께서 했어요. 자유한국당을 너무 높게 평가를 하고 계신데 제가 봐서는 자유한국당은 정말 인간들이 모인 게 아니라 짐승,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단 같아요. 그 광주 문제보다도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광주 진상 그 조사위원회 지만 원을 더 달라고 할 때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는 태극기 모독단이에요. 토착외고. 지만원이가 자유한국당의 막강한 지금 위치에 있어가지고 지만원 명령 하나면은 자유한국당이 흔들흔들하고 어제 징계위도 그 태극기 모독단 지만원 추종자들이 쫓아다녀가지고 숨어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 지금 자유한국당은 태극기 모독단이 운영하는 당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면 전원책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변했어요. 태극기 모독단도 같이 가야 된다 할 때 그때 힘을 받아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고. 아니, 맞습니다. 예. 태극기도 거꾸로 태극기 모독단이 자유한국당에 예. 가서 난리를 치면 당론이 바뀌어요. 지만원이가 원내대표 나경원한테 야 이년아 왜 나 진상 안 시켜줘 이 정도로 욕할 정도고 지금 김진태가 당론에 반해서 당에서는 사과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 앞에 가서 문재인 김정숙 운운하면서 1인 시위할 때 이 자유한국당 해체 곧 될 거라고 봐요. 저게 우아래도 없는 오합지졸로 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그 총선 때 한 20석도 못 얻고 저 대구에서나 뱃석 얻는 이런 정당이 돼야 맞죠. 보세요. 당 대표가 사과하는데 그 김진타란 놈이 태극기 모독단 힘을 얻어가지고 가서 1인 시위하고 자기는 정당하다 하는 그런 당이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은 자유한국당을 제1야당 공당으로 본유하시고 그 어떤 짐승들이 모여있는 정신 빠진 놈들만 있는 지만원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예. 어제 오후에 예. 뭡니까 국회의사당 앞에 저희들이 천막을 쳐놓고
그림을 전시하고 그 저희들이 이제 몇 사람들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잠시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려있던 순간 어떤 택당 부대들 같은데 그쪽에다가 순간에 뭐 붙여놓고 간 거예요. 순간에 너희들은 뭐 북한 개래들이다 함시로. 그리고 또 어제 저녁에는 지금까지도 그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오줌을 싸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했나는가. 그래서 아까 점심 시간에도 그 옆에 식당에서 물을 좀 빌려다가 근데 하나 충분히 그러고 남을 그러니까. 저 지만원 시청자나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당원님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아니라니까 막 별짓을 다 해요. 어제도 막 국회가 들어놓고 그 오줌 아니라 똥이라도 쌀 놈들이에요. 그놈들이 그 어떤 그 시신에 대한 존엄성 또 어떤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김구 선생을 매국노라고 공공연하는 이런 매국노 제가 언젠가 이 맞습니다. 정의봉으로 지만원 이놈을 척사를 할 눈에 보이면 그냥 때려 죽일 아마 때려 죽일 거예요. 내 눈앞에 띄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맞습니다. 부분은 예. 옳은 말씀입니다. 눈물을 몸으로들 가셨지 않습니까? 세상 이분들 좀 편히 쉬기라도 영원히 가서 쉬게 해야죠. 우리 아니 세상에 이제 눈물을 흘리고 가신 그 임들에게 말이야. 호실도 없게 만드는 이 고급 두뇌들 아닙니까? 이거 싸가지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이거 저기 참 세상. 김범태 우리 박사님이시잖아요. 또 정치에도 좀 아시고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아니 그 국회의원이라는 학자들이 그 미친놈 지만원을 추종하면서 말하자면 입법기관에 어떤 그 대단한 위치를 차지한 국회의원들이 저 지만원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고 졸졸 끌려다니는 이유가 어디 있냐. 이들 도대체 나는 어떤 정신 세계에서 지만원을 두려워가지고 말을 못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결국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헌법기관이잖아요, 국회의원. 예. 그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저는 지금 이번 국면에서 그들이 항상 자주 내세웠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주 그 사람들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예. 민주인사들 빨갱이로 모를 때 그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요거 딱 가지고 되돌렸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이 국면이 법적으로 이미 민주화 운동으로 명명된 5.18을 가지고 부정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저는 정말로 법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추상같이 이런 망동을 일삼는 사람들을 공안사법으로 엮어야 된다. 공안법이 살아있습니다. 예. 자유민주의 기본질서 뭡니까?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존재한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거든요. 근데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5.18을 부정한 것은 결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야들은 어찌보면 공안사법으로 엮어야 됩니다. 법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과거 박정희 정부할 때 같으면 야들은 지금 발도 못 붙이고 입도 뻥긋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이런 군부 독재세력 친일 잔재 이런 세력들이 오히려 준동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역사를 이번 국면에 정말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좀 적어도 다른 사람 그 미쳐서 날뛰는 지만원을 놔두더라도 헌법기관이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당에서 제명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제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부활회동에서 그들 편을 듣는 자한당이 있거나 다른 머리배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국민의 표로 심판해서 내년 총선에서 응징해야 된다. 그것만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들이 아주 좋아했던 용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김 대표님 말씀에 불만이 있어요. 저는 급해요. 성격이 다혈질이고.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내년에 표로 심판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지금 법을 지금 위반하는 자들은 몽둥이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그 몽둥이가 뭐냐? 종이봉이나 우리 사실상 맞습니다. 촛불이라도 들자 당장. 지금 강주에서 시작하잖아요. 지금 우리 1,700만 촛불 드니까 저 503 감옥 가 있잖아요. 저 국회의원 몇 명 못 보내겠어요. 우리 보내자고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사실상 그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어찌 보면 정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만은 박성춘 이름만 나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사실상 몇 년 전부터. 그게 이제 올해 이제 40년째, 이제 39년.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또 어찌 보면 행동이 따라주지 못해요. 당장 가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꿀떡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제가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들을 끌어 넘어가 가지고 조금이라도 법을 어기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또 빌미로 삼는다 그런 생각이에요.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지만 국회의원들 정도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좀 유연한 표현을 썼음을 양해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똥이 더러워서 편이 무서워서 편이 난 비겁한 소리라고 봐요. 똥이 있으면 싸다가 버려야지 피한다. 지금 지만호는 더러운 그 썩은 똥이거든. 이게 지금 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냐? 아니라고 봐요. 지만호는 무서워서 피한다고 보니까 앞으로 지만원 무서워하지 말고 길거리 가다 지만원을 보면 욕이라도 해주고 손깍지라고 야 이 매국노야 김구 선생 테러범이라고 한 놈 네가 인간이냐 이렇게 해서 응징을 해야 된다 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동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지금 법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을 비롯해 그 가장 왕초인 전두환. 그 밑에 졸개도 지만원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가들 지금 법에 엄중한 심판을 하면 야들 꼼짝 못합니다. 가들 계속 집행유예나 약간의 그 뭐 벌금은 조금만 이런 것을 해놓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왕초부터 딱 잡아놓고 나이의 상관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법을 딱 그만 이 법으로도 충분히 그분들이 그놈들이 무서워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멍둥이찜을 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방법도 있고 응징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많은 의열단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덧붙여서 우리 시청자께 말씀드리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박정희 딸 박근혜도 우리가 평화적으로 감옥으로 보내서 잘 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503을 달고 우리 지만원을 추종하는 김진세 등 이놈들 우리 평화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고요. 그 피해가 크신 분 제가 미처 못 알아봤는데 역사 선생도 못하고 감옥살이만 하고 고문만 당하다가 정권에서요 교사로 해주지도 안 하고 학원 역사 교사분이 못 오신 우리 문 선생님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 왜 죄송하냐? 저는 이 운동을 10여 년 했지만 저는 정말 편하게 황제 같은 운동을 했는데 70년, 80년, 90년대 헌분들에 비하면 저는 가면은 경찰서나 가면 대우받고 다 그랬잖아요. 구치소 가도. 그 당시에 얼마나 고문을 당했을지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지만원 주장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 대표님 말씀했는데 이 지만원 주장을 따르는 미친놈을 따르는 더 미친 따라쟁이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한번 좀 솔직히 좀 가감없이 과격하게 좀 말씀하셔도 됩니다. 뭡니까? 아까 저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제 강점기 시절에 철저하게 친일했던 이 민족 반역자들 그런 것을 해방 이후에 우리가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분들께서 친미화되면서 그 세력들을 등에 업고서 이승만은 정권을 잡았었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 4.19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박정희 군사 독재에 의해서 그 상황이 바로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오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네들이 친일 반역 몰입애들이 부정부패로서 돈을 벌었지만은 이제 와서는 적어도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그런 것이 10%도 제대로 청산되지 못해가지고 이제 와서는 그네들이 역사까지도 이 폄훼하고 애고하고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망언하고 망동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지만원이처럼 당연시하고 일부 국민들께서는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따라주시고 하는 것들은 바로 커다란 적폐 중에서도 적폐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고통이 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과감한 이 모든 사회 부분에서의 대개혁을 갖다가 주장하고 싶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차제에 국회에서는 그 3명의 국회의원을 제명해야 됩니다. 윤리특위에서. 저희 광주 시민들은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제명시키고 구속시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소까지 가자고요. 예. 두 번째로는 5.18 아직도 그 제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총을 쏜 흔적 팩트는 있는데 왜 총을 쏜 명령권자는 아직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하고 있는가? 아직도 찾지 못하는 수많은 시신들 다시 찾아내가지고 편하게 안장시켜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5.18 진상규명 제대로 되기를 바라고요. 예. 또 하나 이 지만원 같은 이 처벌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프랑스 독일의 잠시 지배를 받았던 프랑스에서는 이 독일의 잠시 지배하에서 이 친독 행위를 했던 사람들 전쟁이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도 프랑스 정부는 그네들을 민족 반역자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재산 찾아내고 몰수하고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지금은 그 어느 기한이 없어요. 아, 그 기한이 공소시효가 없이, 없네요. 네, 공소시효이 무자하게 진행되고 정말 있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그거.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멀리 남미 쪽으로 그 도망치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 87세 넘은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 잡아갖고 와서 다시 사형시키고 재산 몰수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49년에 반민족 친일파 처벌법 이것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활동도 하지 못하고 1년 만에 해산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4.19라든지 5.18이라든지 6월 항쟁 이 3대 민주화 운동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폄하하고 애국하고 망동하는 이런 무리들을 작살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 뭡니까 그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그 역사 애국행위 처벌법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아주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이런 근간이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반드시 만들어져야만 한다. 나는 이번 국회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지. 예, 옳은 말씀입니다. 발의가 동의합니다. 됐다고 하는데 아, 우리도 그래요? 네. 뭐 우리는 이걸 한 2, 3년 전부터 그 네. 독일의 나치 찬양법 같이 만들자 네. 일제를 찬양하고 독립운동가를 왜곡을 하고 또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폄하하는 걸 해서 지금 이번에 통과되리라 믿고 만약 이번에 국회의원님들 우리 서울에서 응징 취재 무서운 거 아시죠? 다 당했어요. 만약 됩니다. 이번에 제대로 못하면 이 부분은 제가 응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 예. 우리 그 장현식 시인이시기도 하신데 이번 사건을 접하고 너무 분노해서 지금 이렇게 추위에도 국회 앞까지 나오셨는데 이게 이번 사건을 당사자는 아니시지만 접하면서 어떤 그런 분노를 느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던가요? 뭐 말할 수 없, 분노를 뭐 실토하자면 말이 할 수가 없죠. 그냥 피를 토하고 싶어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지금 적폐청산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들 쭉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적폐청산을 꼭 해야 된다는 이 한나라당 이 사람들이 정치보복이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정치보복이라고 왜 정치보복 안 하려고 정치보복이라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정치보복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계속 방해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보태 주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적폐청산을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그리 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실어줍니까, 힘을? 반대하지 마. 정치보복이라고 하지 마라 이거죠. 정치보복이 아니야. 아니 이명박이 데리다가 갖다가 그 처벌시키는 게 정치보복입니까? 그런 것들이. 그 왜 정치보복이라고 합니까? 그걸 정치보복이라고. 힘을 실어서
계속 그러면요. 적폐청산을 해나가야 된다. 그러면요. 그 힘은 국민들에게 나오겠죠. 국민들한테 나오는 예. 거죠. 예. 예, 우선 현재 국회의원들도 그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안 그렇게 나가는 나가야 국회의원 되고.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그게 문제랍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인데 떨쳐야죠. 네? 좀 머리들이 좀 제발 국회를 좀 하고 최소한도 저는 그래요. 이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일반 민분들은 머리가 좋은 분들 아닙니까?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러줘도 않는 거예요. 적폐정산을 하려면 같이 협력해서 적폐정산을 하라.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명박에 차보다 늦으면 가야죠. 그게, 그러면 심어줘야죠. 정치보복에 가면서 자꾸 이명박을 빼놓으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아니, 지금, 아까도 박근혜 대통령 지금, 지금, 서울구치소에 네, 있습니다.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네, 수번은 503번입니다. 아, 지금 계속 빼나오려고 오지 않습니까? 이거 정치적 보복 그만하고 이제 좀 그만하고서는 좀 빼내놓고 그러라. 그래서 저기 이게 이 정치든 이게 머리입니까? 이 정치가 이런 저기 사람들이 선생님이 그래서 예. 촛불이 다시 시작됐고요. 이번 토요일 그 사법적폐청산 촛불 집회가 또 청계광장에서 있고요. 오늘 저녁 7시에는 지금 자유한국당 우리 서울의 소리가 바로 자유한국당 앞에 있습니다. 당사에서 또 7시부터 규탄 촛불 집회가 있고 또 내일도 있고 제가 기대하는 건 광주에서 열리는 그 10만 모이는 그 어떤 김한원 문제, 광주항쟁 폄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촛불들 다 복합적으로 합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적폐청산하게 힘을 실어주려면 검찰도 강하게 해줘야 되고 사법적폐 다 무죄 내릴까 보니까 청산해야 될 부분 다시 한번 올 봄을 맞이해서 설도 네, 지냈으니까 맞습니다. 촛불을 좀 들고 같이 가자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동의하겠습니다. 예, 예. 이번 사건을 이제 이렇게 접한 당사자시잖아요. 뭐 평생 피해자로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이런 당사자로서 정말 많은 걸 느꼈을 것 같아요. 한번 그 마지막으로 느낀 소감과 이에 그 어떤 국민들한테 대국민 호소 좀 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드리고 싶은 말씀. 저는 그렇습니다. 요새 워낙 휴대폰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휴대폰 켜기만 하면 무슨 유튜브 방송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래서 저도 잘못된 그 가짜 뉴스 방송에 속아가지고 뭣도 모르고 다른 곳에다가 약간 퍼날랐거든요. 야, 이거 미친놈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넌 새끼 너도 너마저도 이렇게 속냐. 그래서 야, 정말로 이 가짜 뉴스가 진짜인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을 그러지만은 특히 나이 드신 저희 아버님, 어머님들 가끔가다 이야기 들어보면은 좀 가짜 뉴스에 관련된 유튜브 방송들을 많이 보시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뭡니까 공중파 방송 SBS가 됐건 KBS가 됐건 MBC가 됐건 이런 것들 좀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런 유선 방송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JTBC 네, 그 방송 좀 많이 보시고 신문 같은 것도 이 경향신문이나 그 한겨레 신문 이런 정도하고 지방지 하나씩 보시고 나머지는 안 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러고 넘어가야 된다. 완전히 그쪽에 보면은 하물며 저 같은 경우도 넘어가 버리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잘못 퍼뜨리는 이런 실수를 저도 역시 범하거든요. 하물며 어르신들께서 글 안 흐리라고 믿겠지만은 행여 저보다도 더 서실 수도 있으니까 제발 좀 그 좋은 뉴스에 접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랬었을 때 탱크 부대 이 새끼들 아주 이상스러운 뭐랍니까 망나니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고 그네들이 지나가면은 아마 춤 뱉으시고 그런 방송 보시지 않을 거고 그럼으로써 진정하게 우리의 역사가 바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역사의 힘은 바로 어르신들부터 아이들까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시청자 여러분 그 말씀했듯이 우리 문정원 선생님 말씀했듯이 유튜브가 이게 완전히 가짜를 넘어서 조작 사기 유튜브가 대다수입니다. 심지어 경기도지사를 했다는 김문수라는 자는 청와대 간첩이 득실실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봐요. 유튜브가 약간의 돈도 벌리니까 걔네들이 더 자극적으로 해서 가니까 유튜브 방송은 일단 믿지 말고 보시는 게 좋고. 좋은 유튜브 봐야죠. 좋은 유튜브도 있지만 대다수가 믿을 수 없는 유튜브라 저는 유튜브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어떤 그 좋은 것보다 나쁜 걸 더 그 양산시키는 부분이라 그런데 그래서 말씀 참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씀으로 듣고 우리 그 김범태 예. 대표님 그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이게 당사자시잖아요. 그 당시에 예. 같이 했던 이런 당사자를 대변해서 정말 그 정치인이나 또 국민 또 저 자유한국당 지지자 또 중립에 있는 분 이런 분들한테 좀 복합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 역사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국가 이 대사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현장의 역사를 왜곡을 넘어서 집밟고 폄훼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 결국은 그러한 민족들은 미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헌법기관의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부안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행위고요. 적어도 국민들이 이제라도 그게 내가 당한 일이다 라고 하는 역시사지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거짓말인지 참인지 국회 앞에 진열되어 있는 이 사진을 한번 보시고 그때 당시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어 있는지 그리고 직접 이해 당사자들이 거기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가짜 뉴스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정말로 국회의원들 그 세상을 비롯한 그 지만한 추종 세력들을 어떻게 해서 뿌리채 뽑아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누구의 몫이냐 국회의원들 몫입니다. 항상 보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돌기 때문에 제명하고자 하는 그런 안건이 오면 우리 같은 동료 의원인데 라고 슬슬 꽁무니를 빼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유사일에 우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제명 사건은 김영삼 전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세 사람을 제명시키고자 하는 이런 여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한당 의원들이 과연 여기에 동조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이런 분노가 더 모여져서 자한당을 압박하고 그래서 잘못된 역사를 왜곡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내는 이런 때가 이번이 기회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도 잘못하면 이렇게 응징해내는 이것이 바로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자유한국당 믿을 수 없습니다. 뭐 징계한다더니 요야요야 뭐 끝날 것 같고 아까 국회내에서 징계해서 의원직을 박탈하는 건 저는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은 며칠 지나서 이게 여론이 잠잠하면 언제 그랬냐 하듯이 또 똑같은 행동을 할 거다 보고요. 자유한국당은 해체 방법 외에는 저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김범태 당시 조선대 법대 1년생으로 5.18 강조민주항쟁 시민협상 대표를 했던 분이시고요. 우리 더 안타까운 문승은 전남대 총학생회 기획위원 시민 5.18 당시 시민 학생으로 계신 분은 역사학도인데 이 사건으로 감옥하고 고문 당했는데 더 안 된 거는 교사 임용을 못해서 평생 지금 교사도 못 되고 이렇게 사신 분이란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 나와서 오늘 구구절절 당시 상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래도
그 미친 지만한 말을 조금이라도 귀에 담겠습니까? 우리 또 장현식 선생님은 87이나 되신 분이신데 시인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노원에 사시는 시민인데 이 소식을 듣고 이 방송국까지 나와서 같이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꼭 하실 말씀 있는 분은 한번 좀 하시고 방송 마치도록 하죠. 한번 더 네. 강주 시민 제가 여기서 마지막 말씀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광주 시민이 이번에 앞장서고 전 국민이 뒤따라서 이번 이 적폐를 뿌리채 뽑아버리자. 여기서 유야무야 자유한국당이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끝내지 말자. 우리가 몇 개월 촛불을 들더라도 끝까지 이번에 도려내자. 아까 김범태 대표도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당사자로서 결의도 보여주시고 부탁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벌써 오늘이 4일째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강주에서 올라온 우리 동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추운 겨울에 얼마나 고생이여. 이미 그래도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 나이가 지금 현재 저녁에 자고 계신 분들이 50대 후반입니다. 저는 60대입니다. 대다수 분들은 70대, 80대거든요. 벌써 5.18이 일어난 지 39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 88한 20대가 이제는 벌써 이제는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분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이 역사를 바로잡고 나쁜 이 5.18을 패배하고 왜곡하는 그런 세력들을 응징코자 의사당 앞에 추운 겨울에 이 장을 마련해가지고 저녁에 자고 너무 고생합니다. 정말로 저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강주 시민을 대신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 계신 모든 시민들 정말로 우리 역사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해체하고 이 나쁜 국회의원들 청산하고 그러는데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결의 말씀 한마디 우리 김영건. 예, 사실상 살아남은 자로서 5.18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않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묘하게 또 이렇게 가슴에 불을 지르는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이런 행동들이 더구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좀 굳게 해야 될 때다. 단순히 이것은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미래하고 직결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보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한당의 일부 국회의원이 이건 건강한 보수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국가를 좀먹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바퀴벌레 같은 존재들입니다. 적어도 이번 국면에 많은 국민들이 건강한 보수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송두리째 뿌리째 뽑아서 없애야 됩니다. 진실이 반드시 승리하는, 어떤 역사가 있어도 진실이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국면에 모르시는 국민들은 이번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서 좀 왜곡된 우리의 역사를 5.18뿐만 아닙니다. 많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그래야 나라가 건강해지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히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어느 정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방금 마치겠는데요. 어떤 운동이나 투쟁이 나 자신을 위한 운동이나 투쟁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나를 희생해서 우리 후손, 후배, 아들, 손주를 맞습니다. 좀 더 나은 세상에 살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운동이나 투쟁이 필요하다. 제가 이번 광주 문제나 친일 적폐청산이나 어떤 적폐청산을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우리가 하는 일은 나한테 손익을 따져서 하지 말고 우리 후손들, 내 자식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끝까지 예. 광주 문제뿐 아니라 적폐청산 등등 모든 대한민국이 바로 서지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죽는 날 끝까지 예. 옳은 길을 가시는 예. 우리 모임의 아, 우리 작은 안 돼요. 힘이라도 꼭 보태겠습니다. 예, 예, 예.